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말들이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위기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자체도 이제 그런 위기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추세고, 최근에 이제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받은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반도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시도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에서 핵심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기술력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고, 동시에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고 고난도 그런 기술력에서 TSMC라는 대만 반도체에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한 그런 상태고, 또 특히 삼성전자의 주식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한 470만 명 정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어떤 기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문제를 꾸준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뭐 다른 나라 회사가 아니고 한국 회사니까 이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일종의 예표이자 표본과 같은 그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어제는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것은 장사 이래로 가장 큰 위기인 것 같다. 특히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나타난 성과 지표지만, 기술력의 그런 뒤처짐을 가져온 그런 요인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요인이고, 특히 이 지휘부, 지도부에서 어떤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버넌스 구조, 조직의 어떤 그 지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 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삼성전자 회장의 리더십이라든지 삼성전자 회장과 그 다음에 현장으로부터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부회장들, 사장들 사이의 어떤 지위와 권력 배분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뭐 거의 정권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모양새로 외부에 비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영현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외에 여러 부분에 그런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뭐 간담회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부회장 정도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사를 단행할 때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말을 다 제쳐놓고 임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되더구먼요. 문제 숨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라.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삼성전자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핫한 그런 토론이 가능한 그런 조직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진 것 같다. 솔직히 이야기해라.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기술의 삼성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이렇게 관료화된 조직으로 바뀌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제 여러분들 방송 삼성전자 복합위기라는 그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삼성 내부에 있는 분으로 추측되는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 글이
가식적이거나 무슨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글을 올린 것은 아니고 본인이 겪고 있는 경험을 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제가 대개 댓글을 보게 되면은, 의견 코너를 보게 되면은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를 대충은 변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DYH라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 내용은 이겁니다. 부회장이 부서를 돌면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전에 간담회 질문을 다 받고 질문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미 정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진짜 간담회냐. 응? 상황이 이 정도로 어렵게 됐는데 간담회를 이렇게 요식 행위를 해서 되느냐. 질문을 미리 받고 질문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 삼성전자다운 그게 간담회냐. 이렇게 이제 한 분이, 내부자가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삼성전자 내부에 정치 백단들이 벌리는 쇼 간담회, 쇼쇼쇼 간담회처럼 보인다. 내부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적극적 질문은 일체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말이 되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그리고 그 삼성전자 내부자의 이야기가, 삼성전자가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글을 남긴 겁니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특별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조직이 거대한 관료 조직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관료 조직의 특징이라는 것이 뭐든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정해놓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회장이 전면에 나와가지고 계획을 진두지휘하는 것도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부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은 삼성전자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은 거죠. 그런데 2인자가, 정권을 위임받은 2인자가 인사를 하기 이전에 부서별 간담회가 사전에 질문도 다 정해지고 질문자도 정해지고, 그러니까 내부 직원 입에서 쇼쇼쇼 간담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저희들은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현상의 단초 하나를 보게 되면은 안을 깊숙이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됐구나. 그리고 오너가 직접 나서서 이 진짜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어렵겠구나. 아,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주식이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한국을 보는 그 뜻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다 거기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일인 거죠. 삼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쇼쇼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위 사람들은 다 나가고 나면은 두둑하게 이런 돈 받아서 나갈 거니까 별 문제 없는 거죠. 주주들이 죽어날 거고, 젊은 직원들이 이제 꼰두박질하는 그런 회사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삼성전자의 문제고 현재 한국의 문제인 겁니다. 감사합니다.